자, 지금 미국의 백악관 내부의 상태가 어떠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용기가 따로 있을 만큼 미국 정부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민주당으로 최초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게이츠 국방장관, 그 사람은 이 W. 부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전임 공화당에서 임명한 국방장관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임기 근 2년 가까이를 게이츠를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유임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소수인종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방장관을 교체하면서 미국 군부와 이 펜타곤을 자극을 했을 때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즉 이라크하고 아프간 전쟁에 진행되는 와중에서 자신이 크게 방향 전환을 하면, 오바마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와 아프간전을 부시가 무리하게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 유턴을 해버리면 군부에서 자신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바마는 전임 공화당의 W. 부시가 임명한 사람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대로 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고요. 이 케네디가 암살당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지금 월남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의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구도를 순식간에 흔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이젠하워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에서 군산복합체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프리메이션처럼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숨어있는 큰 손이고 어떻다, 이런 식으로 또 너무 황당하게 어떤 사람 소설 쓰듯이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이 대외적인 평창주의, 제국주의라고 이제 나쁘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방력이 오늘날 미국을 유지해가는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힘들어도 미국은 국방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야 되고, 한번 선거할 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대외 개입을 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돈 안 내면 다 철수시켜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이 과거에 멀로 대통령의 고립주의처럼 이제는 대외적인 데 개입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미국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나토에도 손을 떼고 뭐 세계 곳곳에서 손을 떼고 고립되면서 국방 비중을 낮출 거라 봤지만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요. 국방비를 정액하고 뭐 이러면서 이 군부에 비를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부에서요. 미북 회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매티스를 철저하게 소외시켜 왔습니다.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 하기 전만 해도 북한 문제는 국방부의 영역이었지 국무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걸 푸는 부분에는 이 국무부가 관장을 하지만은 철저하게 북한에 대한 전략 수립과 대응 부분은 국방부의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켈리가 비서실장, 맥마스터가 NSC 보좌관, 그리고 이제 매티스가 국방장관, 다 4성, 3성 장군들이 맡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그리고 해상 봉쇄, 그리고 뭐 6.25 참전국가, 우방국가들을 동원한 밴쿠버 회의 등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해상 압박에 들어가서 중국까지 쪼으려고 했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반항을 하면 코피 전략을 비롯해서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액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도전해오면 군사적 행동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단계적으로 세워놓고
이걸 한 3년 하게 되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국하고 짜고 중국하고 짠 뒤에 신년사에서 평창 간다, 훈련 중단해라 어쩌나부터 시작해서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미북 회담하고 남북 회담하고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이 충분히 변한 부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뜻 이걸 받아버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국방부는 도외시되고 펜스 부통령이 국방부하고 가까워요. 펜스도 도외시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펜스의 위치와 매티스의 위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볼턴을 갖다 놓고 마치 강경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한국에서 얼마나 볼턴을 찬양했습니까? 지금 볼턴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도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때리치우거나 더러워도 붙어 있거나, 붙어 있으면 자기 소리를 못 내는 쪽으로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켈리하고 매티스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아마 던지고 놓을 건데 던지고 놓을 때 그냥 놓지는 않을 거라.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점점 매티스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켈리도 지금 이 트럼프가 탄핵되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다.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 지금 보면요. 폼페이오는 철저하게 트럼프 심기를 맞춰서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업을 해주고 있대요. 미국의 국무장관을 왜 저 사람을 시켰을까? 하원 의원 출신의 커다란 경력도 없는데. 그게 아부를 잘하는 겁니다. 트럼프 심기가 뭔가 딱 읽고 그 이야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 바꾸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티스는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너가 저질른 거 나는 못한다고.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동의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매티스가 아시아를 순방하고 와서 4주쯤까지 지금 미국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행정부서끼리 서로 대화도 잘하는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서 후회하듯이 제가 작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10월달 경부터 이 남북이 붙었다 벌써. 아니,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더 오래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게 뿌리가 상당히 깊다. 남북 중이 서로 거래를 하면서 매우 깊숙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해오고 그걸 1월 1일부터 작전 개시해서 전개해 온 거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죠. 노무현 정권도 인도네시아하고 그래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인도네시아하고 매우 가까워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남 사이에 뭔가 중재를 선 것인가. 더 나아가지고 임종석의 레바논 문제. 제가 이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잘 눈여겨 듣지 않더니만 그때도 뭔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가 엮인 지가 한참 됐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문재인의 이 북경 홀 때도 상당한 이 각본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등장을 하고 별의별 지금 갑론을박이 미국 내에서 뒤통수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이 이런 각본들을 남북을 움직여서 뒤에서 해가고 있는데 트럼프도 이제 이런 내용을 아는데 이제 자기가 말려들어서 이걸 전부 비판하고 아니다 하려니 지 이제 발등을 지가 찍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한 1, 2주 더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방향을 못 잡는 일이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압박해서 쪼기로 결정이 났다 했는데 곧바로 1월 1일부터 북한에 이제 공작이 시작되면서 북한하고 중국이, 남한하고 중국이 협조해 주면서 이 전선이 미국이 합의해 놓은 부분이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그때 미국의 합의가 뭐냐? 북한을, 중국을 계속 압박하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위기에 대한 경고는 매우 심각하고요. 어쩌다가 미국이 이런 수준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지금 창피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발을 빼자니 뒷감당이 두렵고, 그래서 계속 미는 척 하는데 미루고 가자니 나중에는 오늘 죽을 거를 이제 내일로 연장하는 거지만은 갈수록 답이 더 나오지 않는, 한마디로 북한의 인질이 되어버린 상황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참 기상천외한 소식까지 하나 터졌어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2차 냉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외견상으로 완료됐다면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 원자로의 가동 상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냉각수가 나오는 게 관찰되지만은 과거 원자로 완전 가동보다는 다소 소량이라고 하면서, 이 원자로 가동과 무관하게 잔여 방사능의 열기를 식히는 용도일 수도 있다 이랬는데요. 결국은 이 경수로 가동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보이고, 가동됐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또 그렇게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실험용 경수로 인근의 4층짜리 연구진용 사무동은 외견상 공사가 완료됐고, 또 이 실험용 경수로와 사무동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진입도로도 만들어졌고, 용도를 알 수 없는 푸른색 지붕에 가로 30, 세로 15m짜리 작은 빌딩도 주변에 세워졌다. 그리고 작은 빌딩은 방사 화학실험실 일대에 들어선 건물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방사화학실험실의 운영 상태도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 경수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전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경수로나 이런 걸 돌려가지고 거기서 사용 후 핵연료, 즉 핵 폐기물을 가지고 그 핵 폐기물을 갖다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재처리합니다.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핵 우라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핵을 만들기 위한 사용 후 핵 연료를, 즉 나중에 플루토늄이 될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로를 돌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인프라 공사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 그것이 가동되었는지만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자면 비핵화와 관련 없이 핵을 더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놓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막대로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상하원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 진행 사항이 전개되는 것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막대로 뉴스예요. 이 미 상원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동아태 소위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대북 핵 협상의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트럼프가 30일 한 달마다 한 번씩 의회에 문서로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해라라는 부분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 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양념으로 넣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라고 그 말로 해갖고 보고해라니까 안 하니까 이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요즘 북한하고 신도가 안 나니까 이제 공연히 중국하고 무슨 무역이니 투자 제한이니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한 상원의 메넨데스 의원이 한 이야기가 의미심장한데요.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모호한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다면서 의회 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세계 정치가 이게 빠돌이들 때문에 또라이가 되고 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열린 트럼프 생일 축하하는 지지자 모임. 참 한국에도 문재인 지지를 뭐 뉴욕 타임스퀘어까지 광고내는 이 똘들이 있더만은 이제 미국에도 트럼프도 없는데 저것끼리 모여가 트럼프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북한 국가가 연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북 정책이 트럼프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의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를 위한 버지니아 여성들이라는 모임이 워싱턴 DC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트럼프 G 호텔에서 이 72번째 트럼프 생일 축하 행사를 24일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행사는 올해 2번째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평화, 사랑, 아름다운 패션 이런 걸 가지고 패션쇼를 하고, 거기에 패션쇼의 배경음악으로 북한 국가가 연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가가 트럼프 생일 파티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모자, 문신, 꽃장식을 한 수백 명의 여성이 참석했다고 하고, 그리고 연례 행사 일환 중에 하나인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를 줄임말입니다. MAGA상의 여성 수상자로 샌더스 백악관대 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혹한 일을 견뎌냈다. 밥 먹다가 쫓겨났다라고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평소에 이 트럼프 옹호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좋겠지요. 그래 참말로 미국도 이 정치가 얼마나 개판으로 가면 패션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북한 국가를 배경으로 패션쇼를 한다라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그로테스크하다. 좀 기이하다. 예? 좀 이상하다. 지나치게 안 어울리는 기이한 모습을 그로테스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똘들이 온 사방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콜롬비아에서 열린 이 주지사, 이제 그 주지사 선거도 11월 6일 날 하죠. 그 지지 유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면서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될 거고 북한은 훨씬 더 나은 장소가 될 거다라면서 이 북한이 전국 곳곳에서 반미 간판을 내리고 있다. 그것이 자기의 미북 회담 성과다. 이러면서 북한이 6월 25일 날 매년 열기로 열었던 미 제국주의 반대 군중 집회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미군 유해를 돌려받기로 했다. 유해 송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이 표현이나 내용은 알맹이가 없이 그야말로 얄팍하게 돌아가는 현상을 그냥 몇 가지만 따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냥 이야기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자, 폼페이오가 CNN 등에 대고 아까 2부에서 이야기한 비핵화 일정 없다 한 말에 대해 지금 비난이 거세지니까 미국 국무부가 이 폼페이오 발언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수습을 하고 나섰는데 CVID 비핵화는 여전히 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시간표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정책 변화가 아니고
결국은 CVID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폼페이오의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 이제 제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실패하면 제재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일정표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습니다. 그것이 뭐 변화는 아니다. 그럼 변화만 아니면 일정표를 유지한다 말이냐 안 한다 말이냐에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 관광객이 지금 하루에 2,000명씩 평양으로 기차 타고 들어가고 있고 북한에 들어가는 단체 관광이 이번 달 초부터 급증을 했고 북중은 벌써 관광이 해빙이 되고 항공편 늘리고 열차는 15장 열리고 관광지마다 중국인이 북한 관광지마다 북적북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둥에 있는 영사 한 곳에서 하루에 300명씩 북한에 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그 많던 중국 관광객이 일거에 사라진 거는 사드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시하니까 싹 사라졌지요. 북한에 저렴 올리고 있는 거는 시진핑이 지시를 해서 저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돈을 뿌리고 이렇게 다니면 이것만 하겠어요? 중국의 일자리에 북한 노동자들이 다 가고 있을 거고 결국은 지금 러시아도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대체 북한의 제재는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국 국무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